AI 시대 다음 대장주로 AI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에서도 내년 본격적인 AI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고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는 AI 다음 대장주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2025년 맞이 새롭게 리뉴얼한 멤버십 연간 서비스인 행복 패키지에 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합류한 가족분들과 이 OT 및 2025년 유망산업 탑3에 대한 끝장 강의를 진행하느라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제가 매수 라이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일단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이 죄송한 마음과 또 2024년 한 해 동안 이 부자TV에 많은 또 관심과 사랑 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연말맞이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음 대장주는 누가 될까? 특히나 다음 달에 이제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는 관련 주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제가 매일같이 증권사에서 발간해주는 리포트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증권사 리포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많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가 삼정 KPMG에서 발간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CS2025 프리뷰, 미리 보는 CS 트렌드에 대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함께 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총 한 5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유망한 기업들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우선 CS2025가 무엇이느냐? CS란 세계 가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3대 ICT 박람회로도 꼽히는데요. 매년 1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가 돼요. 초기에는 이제 가전 관련 기업들 위주로 참여를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상 IT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해서 새로운 IT 관련 기술을 뽐내고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면서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는 게 바로 C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5년 1월에도 이제 CS2025가 개최되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XR 가상현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SG 이와 같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강조가 되고 있는 게 AI 로보틱스. 그래서 이 AI를 탑재한 로봇,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 적용되어 효용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술인 AI 에이전트와 온디바이스가 주목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도 AI 에이전트 시장을 확실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나만의 AI 비서가 탄생한다라는 것인데, 이미 AI 기술이 사람의 성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직원을 AI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되는 원년이 될 텐데, 즉 내년부터는 각 기업들에서 AI로 직원을 대체하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해서 각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여 돈을 벌 만한 기업들, 그러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내년부터 확실히 더 큰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시대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도래하면
이 모빌리티를 비롯한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보다 확산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앞으로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향해 간다라는 포인트도 주목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SDV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사실상 하드웨어가 주된 기술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성능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또한 외관 디자인을 얼마나 이쁘게 만드느냐, 연비를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이런 하드웨어 관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기업들이 경쟁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 구도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가령 테슬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테슬라의 뭐 연비가 좋아서 테슬라를 타고 뭐 엔진 성능이 좋아서 테슬라를 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얼마나 이 운전자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이 자동차 시장 내에서의 주된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 또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누가 또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도 AI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의료 AI, 이 시장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AI 에이전트. 사실 온디바이스 AI는 아직 조금 물음표가 있죠. 결국 AI 에이전트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디바이스에 잘 녹아들어서 우리 개개인들이 그런 디바이스에 탑재된 AI를 보다 잘 활용하는 시대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져가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이 AI 에이전트, 즉 AI 비서 시장이 확실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장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내년 2025년은 AI 서비스의 원년이라고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AI 에이전트를 지금 강조해 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와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에이전트 기능을 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AI 비서를 만들어서 각 기업들의 직원을 대체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의 목표하는 바는 내년 말에 이 에이전트를 무려 10억 개를 만든다라는 목표까지도 발표를 해줬습니다. 직원이 뿌려지는 게 10억 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유저를 확보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돈을 버는 시대가 본격화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AI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나온다. 과거 스마트폰 혁명 때에도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했다면 그 이후로 이 스마트폰을 누가 잘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유저를 모으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광고 플랫폼을 만든 메타라는 기업이 또 주가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만들어 광고 시장으로의 확장성을 띠게 된 네이버라는 기업, 또 카카오라는 기업, 뭐 비상장으로는 뭐 배달의 민족,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이 스마트폰 생태계 내에서 탄생했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 AI 생태계 내에서 이를 누가 잘 활용해서 돈을 버느냐, 그 가운데 새로운 또 10배거 이상의 기업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조금 관찰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핵심 기업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바로 CES 2025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정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저는 매년 1월마다 이 CES를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 CES를 갔다 온 증권사에서 발간해준 리포트 자료들을 항상 저는 다 챙겨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해당 일정이 있는데, 일정 이후로 분명 많은 리포트가 쏟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리포트를 제가 또 다 보고요. 우리 유튜브에도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이번 CS 2025에서의 또 투자 힌트를 한번 잘 찾아보자고요. 근데 왜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CS 2025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있으면 항상 기대감이 먼저 반영돼서 주가가 이벤트 이전부터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CS가 이제 진행하기 직전에 CS는 매달 1월 초중순에 진행이 되는데 보세요. 작년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특히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CS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주가는 이미 급등을 보이다가 CS가 진행되기 직전에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CS 2024에도 보시면 CS가 진행되기 전에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1월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솔트룩스랑 이스트소프트, 코나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에도 크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실제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줬던 이스트소프트의 경우에 보시면 1월 초에 주가가 여기 구간에 있었거든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1월 초중순으로 가면서 갑자기 상한가를 찍더니 2연상,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2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솔트룩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의 힘은 비교적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1월에 이와 같이 약 3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CS2025를 앞둔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좀 더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 미리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기업은 크게 한 3, 4개의 기업 정도가 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은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마음AI라는 기업인데 이 마음AI라는 기업은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으로서 자체 AI 기술을 통해 B2B, B2G 고객에게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AI 플랫폼 서비스, AI 시스템 구출 솔루션, AI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CS 전시회 단독 부스로 참여하면서 LLM 기반 음성 대화 제품인 수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오늘 이와 같은 이슈로 거의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이게 뭐냐? 세계 최고 AI 학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제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웨이모 등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 기업이 이번 CS2025에서 퀄컴과 같이 온디바이스 AI 협업에 대한 성과를 공개한다고 해요. 단독 부스로 참여를 하면서 메인 전시로 LLM 기반 음성 대화 제품인 수다를 내세운다고 했죠. 이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상에서 음성 대화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면 이 수다를 기반으로 홈 IoT를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눈부셔 라고 제가 디바이스에다 얘기를 하면은 얘가 블라인드를 치거나 불을 끄거나 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또 이게 아무래도 퀄컴과 협업해서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대감들의 힘을 입어 거의 장중 상한가를 찍었다가 살짝 밀렸는데 주봉 기준으로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상승 하락 다시금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단기 매매로만 활용하시면 좋겠는 게 계속해서 적자, 심지어 적자 전망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섣불리 공략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차라리 다른 기업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기업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냐면 이스트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이스트소프트 익숙하시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다수 깔려 있을 거예요. 알약, 알집, 알툴즈, 알캡처.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 툴인데 이 이스트소프트의 주요 사업 부분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알툴즈, 사실상 2,500만 유저가 있는 국내 대표 유틸리티 종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 하나씩은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약, 보안 소프트웨어죠. 순 이용자 수 1,600만 이상, PC, 모바일 다 이제 보안을 책임지는 알약도 이 기업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알약을 쓰다 보면은 이제 설치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줌
포털 사이트를 시작 페이지로 열게끔 만들어 가는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또 검색 포털 서비스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예요. 그 외에 이제 커머스, 게임 등등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AI 소프트웨어로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더 본격화가 될 텐데, 그중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바로 페르소.ai랑 엘란이라는 AI 검색 서비스예요. 저도 오늘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앨런이라는 이와 같은 앱을 다운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PC로도 앨런이라고 검색하고 서치 나우 클릭하면 이렇게 또 PC 페이지로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는 주로 검색을 네이버, 구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내가 일일이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다 막 찾아갖고 내 스스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검색 툴도 AI가 하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주자가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 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핫한 AI 검색 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트 소프트가 AI 검색 툴을 한국어에 조금 더 잘 맞게끔 만든 게 이 앨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검색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령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연말에 일몰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산과 함께 조용히 일몰을 구경할 수 있는 명소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하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이 AI가 저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AI가 스스로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알아서 탐색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최상의 답변을 제시를 해주고 그와 연결돼서 추천 질문까지도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연말에 산과 함께 조용히 일몰을 구경할 수 있는 명소를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뭐 지리산, 노고단, 설악산, 울산바위 등등 이와 관련한 이미지와 또 영상까지 같이 이렇게 첨부 파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도 내가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이어서 사람들이 좀 연관해서 할 만한 질문까지도 얘가 연쇄적으로 추천을 해줘요. 가령 일몰을 감상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일몰을 보기 위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자, 준비물을 한번 내가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따뜻한 옷, 핫팩, 식수 등등등등. 이 또한 정보를 발췌한 출처와 이미지, 동영상까지 다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러한 AI 검색 서비스 앨런을 이스트 소프트가 이번 12월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PC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에서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면서 또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 또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트 소프트는 기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서 AI 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다양한 R툴즈를 바탕으로 3천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AI 시장도 계속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르소.ai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페르소.ai에 대한 글로벌 런칭은 지난 5월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위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르소.ai가 이제 가입자 2만 명을 넘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이제 이스트 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체험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AI 스튜디오 서비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초상권 및 저작권이 포함된 고유한 AI 버추얼 휴먼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찍을 때 얼굴을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본딴 AI 휴먼을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목소리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타이핑을 입히면 얘가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모양까지 다 싱크로율이 맞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일이 4K 측면 화면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0개국 다국어 맞춤 제스처까지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 기반으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인터뷰 기반으로 만들고 싶다, 다양하게 내가 유튜브는 하고 싶은데 얼굴과 내 목소리 공개하기가 좀 힘들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AI 휴먼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텍스트 음성 파일 업로드로 굉장히 편리하게 영상 제작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게요. 내년부터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에 있어서 실제 인간보다 가상 인간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페르소.ai에 있는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유튜버 보겸님을 비롯한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건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한국말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글로벌로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모르네? 내가 일본말을 몰라? 내가 중국말을 몰라?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AI가 내 이 말을 그대로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요. 일본말로 번역을 합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 제 입모양을 영어를 말하는 것처럼 일본어, 중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뻥끗 벌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 자체도 제 목소리를 본따 영어를 말하는 것처럼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국가의 그 나라 언어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송출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컨텐츠 수출에 어마무시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겸TV라는 분이 구독자가 1,50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분이 그 기능을 써서 글로벌로도 많은 시청을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자동으로 프랑스 불어를 말하는 것처럼 바꿔준다라는 거죠. 이게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등 전 세계 언어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번에 CES 2025에서 정식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뭐야 좀 이상한데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년부터 매출액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플러스 성장에 대한 전망까지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CES 2025 등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가 흐름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있는 자리에서 무리하게 올라타기보다는 가급적 분기별로라도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좀 더 깊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년이 흑자 전환 전망이 있는 만큼 내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확실히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CES 2025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CES 2025 이후에 뭔가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시 좀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면 CES 2025 직전까지만 짧게 보고 장기적으로 볼 거라면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한 거를 또 확인한 다음에 차분차분 공략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마음의 AI와 지금 이스트소프트 두 개 기업을 봤는데 두 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문제는 당장의 실적이 안 찍힌다라는 게 좀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폴라리스 오피스, 이 기업은 1억 3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AI 노바에 대한 기술을 토대로 AI 에이전트 시장으로 이제 나아갈 텐데 이미 이번 CES 2025에서 AI 혁신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는 토종 오피스 소프트웨어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노바가 뭐느냐? 문서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AI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문서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끔 돕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또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와 이미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이렇게 요청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번에 출시하게 되는 AI 노바입니다.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문장 다듬기, 이미지 생성과 수정, 발표 자료 만들기,
문서와 채팅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기 등등 이제 AI 관련 기능들이 하나둘씩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폴라리스 보이스는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B2C 사업에 있어서 기존 오피스 솔루션의 AI 편집 기능을 접목한 폴라리스 AI를 출시했는데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의 활성화 유저는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고 그 중에 유료 구독자 수가 10만 명, 그 중에 AI 버전 구독자 수가 몇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대적인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보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유료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앞으로 프로모션을 통해서 유료 이용자의 전환을 늘려간다면 점진적인 이익 개선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2B 기업 대상으로 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안, AI 오피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반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레퍼런스를 또 쌓아가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전망한다라고 하니까 폴라리스 오피스의 AI 소프트웨어 관련 성장성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기업은 아까 봤던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했었고 이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액이 1000억, 영업이익이 60억가량이었지만 올해에는 지금 4분기가 발표가 안 됐음에도 벌써 작년에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2배 이상, 영업이익도 거의 2배 가까운 모습을 지금 발표해주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까지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익 대비 시총에 대한 밸류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공부해볼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피스 AI 관련해서 조금 비슷한 결에 있는 기업 중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도 있죠. 이 기업은 더 싸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대만, 일본 진출에 이어서 지금 미국과 유럽 진출로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회사 싱크프리가 미국 테슬라 거버먼트와 계약을 체결해서 오피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양 클라우드 오피스까지도 공급을 하고 글로벌 IT 기업과 온디바이스 AI 협업을 하는 등 시장의 다변화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고 있는 만큼 한글과 컴퓨터도 다시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확실히 작년에 이어 올해 매출의 성장세를 볼 수가 있었고 이 흐름은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질 전망까지 짚혀가고 있는 상황.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15% 이상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확실히 PER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선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좀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차근차근 사모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차트가 아직 완벽하게 그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서 이 큰 추세상의 돌파가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외에 이제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이렇게 또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공부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문서 기반, 그 다음에 휴먼 AI 쪽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이제 의료 AI 분야도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 표에 있는 기업들 안에서 좀 더 집중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매년 1월마다 진행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ES가 본격적으로 개최가 된 이후로는 제가 관련된 또 리포트 자료들을 싹 다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도 정리해서 또 영상 찍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을 앞두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연말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뿅.